예, 안녕하세요. 예, 간세법 1차 맡고 있는 구민회 간세사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서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들어갈 텐데요. 우선 제가 원래는 매번 수업할 때마다 그거를 원래 저는 전통적으로 했었거든요. 관세사에 대해서 진짜 묻고 싶은 거를 한번 질문을 해라.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부터는 안 하려고요. 별로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오셔서 별로 질문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아주 깊숙한 그 심각한 얘기 그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개별적으로 오세요. 진짜 뭐 알고 싶으면.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왜 그거를 저는 이때까지 처음 했었냐면은 이 공부가 다 아시다시피 이게 뭐 6개월 공부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1년 6개월인데 그러려면 되게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힘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때까지 그 힘이 뭐였냐면은 이 직업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이 직업이 내가 참 맞는 직업이다 내 성격에 이걸로 계속 그게 튼튼하니까 견뎠었거든요. 근데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 막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어디서 갑자기, 좋은 뭐, 일자리가 무슨 뭐, 좋은데 취업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교수님 추천이 있어. 막 이러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들 때도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뭐 인터넷에 자주 나와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주변에 뭐 간사분도 아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 아시는데, 뭐 가끔 주변에서 실제 관세 사업을 하는 분에게 들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인터넷에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너무 편향적인 어떤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를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인터넷에 물어봐도 답을 안 주는 그런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됐죠? 네, 그럼 그걸 하고 괜히 눈빛이 막 해달라는 눈빛인 것 같은데 아니죠? 혹시 그럼 그래도 자, 3개만 그럼 갈게요. 3개. 혹시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알고 싶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안 물어봐가지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말을 못한 거. 하나, 둘. 네, 됐어요? 그때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세요. 그리고 혹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죠? 그거 이렇게 질문란 있어요. 질문란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수업에 바로 들어갈 텐데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책은 거의 못 볼 것 같고, 자, 이거부터 이제 볼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뭐 기본 개념인데요. 공부를 이제 대충 어떻게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2가지 프린터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린터는 솔직히 그냥 들으시고 버리셔도 돼요. 첫 번째 프린터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좀 기초적으로 아시면 되는 내용들. 근데 그거를 막 책 뒤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수업하면 짜증나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과목에 있는 것들인데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앞으로 볼 책 그리고 지금 있는 책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해만 하시고 버리셔도 되는 거고. 근데 2번째 나눠드린 도식화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 내내 아주 소중히 간직하셔야 될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식화라는 거를 처음 여기 도입을 했거든요. 한 15년 됐나?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도식화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또 만드시는 거예요. 더 발전적으로. 근데 당연히 처음에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시니까 우선 기초로 잡으시고 그거를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갖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그 기초 우리는 시험 저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선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이 이렇습니다. 자, 1차 시험이 이렇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 1차 시험이라기보다 어떤 시험 공부는 일반적인 공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많고 난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싹 다 알고 간사가 될 거야. 이러면 당연히 다 알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머리의 한계상 그게 시험에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면. 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럼 전략적으로 하셔야지 그게 어떤 시험에 합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 제가 간사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제 학교 선배가 간사 공부를 먼저 합격은 아니고 1차 합격을 먼저 했는데 예, 그분한테 당연히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또 선배이고 하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진짜. 그분의 공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뭘 모르면 논문을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학구적인 분이죠. 근데 뭘 물어보면 그때 강의를 했던 강사들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너무 와 이분은 당연히 다음에 붙을 거고 완벽하게 나는 이제 이분을 멘토로 삼아야겠다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붙지 않았어요. 언제나 떨어졌어요. 저는 그분이 1차 합격하고 제가 1차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 연도에 2차 붙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1년 6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그분은 계속 2차가 떨어지는 거야. 예, 그게 이유가 뭘까요? 예, 가려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책 그 기본서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학문을 할 것인지 자격증을 딸 것인지 이거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분을 못 하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뭐 공부를 저딴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사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40점씩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험 시간은 다 아시다시피 80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국가고시는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럼 관세법과 FTT법은 요게 한 요게 한 35문제 그리고 이게 5문제. 근데 작년에는 34, 6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요 FTT법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구성이 이렇다라는 거. 네, 무형영어는 그냥 똑같이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부가세법이 가장 실제 공부할 양도 많고 시험 출제 비율도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좀 계획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1차 시험은 어차피 60점만 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60점에 딱 맞게?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당연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충분히 커버하면서 그리고 2차까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하고 연관되는 과목이 뭘까? 결국은 시험은 2차가 합격해야지 관세사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2차와 연관되는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되게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 강사분 죄송하지만 이거하고 이거는 솔직히 2차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만약에 그럼 이거 왜 공부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실무에서는 쓰여요. 근데 그 쓰이는 그 분야가 좀 특정 일을 하는 관세사들이 주로 씁니다. 예, 그리고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뭐 FTA 컨설팅 같은 걸 할 때 말 그대로 그럴 때 원가 계산을 할 때 주로 쓰이는데 FTA 컨설팅에서 원가 계산으로 컨설팅을 하는 관세사가 전체 관세사가 만약에 10명이라면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 주식을 할 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되게 그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돼요. 어쨌든 솔직히 시험적인 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그렇고 내국세는 당연히 내국세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수입 물품에 뭐 제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관세만 붙는 게 아니고 이런 세금도 붙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그 관세사를 너무 신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공부한 거를 답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분의 전문 분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연관성. 자, 이거는 당연히 엄청난 연관성이 있죠. 2차 시험에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2차 시험에서 따로 과목이 적혀 있는 관세 평가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돼요.
그래서 관세평가의 기초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고, 그게 따로 빠져나가서 이제 2차의 한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법이 2차에서는 두 과목이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런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무역영어는 2차에서 많이 공부를 힘들어하게 생각하는 무역 실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100점 이상을 받을 공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2차에 또 쓰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가 대충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평균선에 맞추고, 그게 연관 있는 거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실질적인 방법, 1차 합격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한 2차 공부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의 목표는 100점. 그렇죠? 어차피 공부해 놓으면 놀수 좋은 거니까. 자, 그럼 무역영어는, 근데 무역영어는 100점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 투자도 많고, 시간 투자 대비, 그렇게 가성비가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 80점. 그럼 내국세, 이거는 과락만 오면 되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받아놨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40점을 하긴 뭐하니까 한 50점. 그리고 회계. 자, 회계가, 항상 회계가 1차 시험에서 변수로 작용합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는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어렵고 변수로 작용한 40점인데 40점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항상 회계가락으로 떨어지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회계도 50점은 잡아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난 이런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걸 대충 개념을 잡아놓으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항상 모든 그 교재에는 그 뒤에 단원별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시간 내에서 시간 재고 푸시면 그 점수가 이거로 2점수예요. 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그 점수의 조율을 할 때, 이 점수에 좀 미달하면 거기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 배정이 아주 공교롭게도 시간 투자 대비 점수를 얻는데도 가장 합리적인 배분이에요. 예, 그래서 대충은 이런 거를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요. 다음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저희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까? 예, 보통 커리큘럼이 기본 커리큘럼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뒤에도 잠깐 나오는데 우선 관세법 기본 이론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이 보통 지금 5, 6월하고 5, 6월하고 이제 실강으로 개념을 잡는다면 5, 6월하고 7, 8월에 보통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니까 한 번만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때는 뭘 중점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 관세법이요. 우리나라에서 법 중에 세 번째로 양이 많은 법이에요. 얼마나 양이 많으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법을 분리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양이 어마어마하다를 아시겠죠. 특히 관세법은 더 웃긴 게 제가 강의가 좀 예전에 예전부터 오래 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책을 낼 때는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몇 페이지죠? 거의 800페이지에 가깝죠. 제가 뭘 많이 넣고 그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도 저는 요즘에 너무 이게 늘어나가지고 원래 저희가 거의 2000년도 전부터 이제 강의했었으니까 그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저한테. 근데도 그게 다 실어놓으면 너무 두꺼워지게 갈 것 같아서 그걸 다 뺀 거예요. 근데도 이 정도니 얼마나 법이 늘어난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파트예요. 자, 그럼 그 어마어마한 거를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그러면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세요.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하든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해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뭐냐면은 너무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파트를 이해하려면 많은 10가지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완벽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저도 10가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필요가 없으니까 2가지 정도를 개념을 잡아드리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 않겠죠. 나 8가지를 안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안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가 어떤 완벽한 이론적 개념을 못 잡고 이거는 뭐 이런 말 할 때도 있겠죠. 외우세요, 그냥.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거기서 아씨 왜 이것도 내가 알고 싶은데 아주 끝까지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되 그거를 가장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이 지금 수업을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예전에 한번 대충 공부해봤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뭐 듣고 어느 정도 공부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까지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리가 돼 있어야지 머릿속에 남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너무 많아서 이해는 분명히 했어. 근데 그거 말해봐 그럼. 이해했으니까 말해봐. 말을 못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드리려는 게 저의 도식화예요. 도식화는 각 파트 관세법 전체를 크게 15파트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거를 그 몇 페이지, 한 페이지 수로 하면 20페이지 될걸요? 거기에 당연히 뭘 적겠죠? 아무리 거기에 깨알같이 적는다 하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거는 항상 짚고 넘어가라는 거죠. 머릿속에 완벽하게 듣고. 그러면 그것까지가 이제 되면은 이제 이론 수업은 완벽하게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럼 기초 이론은 이렇고요. 요 중간,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중간에 이 뒤에 나오는데, 플러스 반이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 반 특강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주 어떤 커리큘럼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는 보통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이것도 똑같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시험에서 문제풀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걸 알아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되게 능숙하게 그리고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한 문제는요. 뭐 시험지가 만약에 뭐 이렇다고 한다면 A4지라고 한다면 A4지 한 페이지에 2문제가 나와요. 글씨 크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10포인트인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문제가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지선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그거를 찬찬히 읽는 데만 솔직히 1분이 걸립니다. 찬찬히 읽는데 그럼 1분이 걸리면 어떻게 80문제를 80분 안에 풉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1분에 풀면 안 돼. 20초에 풀어야 돼. 그럼 20초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이거는 이런 장난을 칠 문제일 거야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 그대로 문제풀이에서 그거를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고요. 그리고 보통 12월에 아주 짧은 과정으로 FTA 특례법을 하게 돼요. FTA 특례법은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끼리는 새끼 과목이라고 하는데 메인에 붙어 있는 새끼 과목.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FTA 특례법, 그리고 내국세가 거의 부가세가 주로라 그랬죠. 예,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새끼 과목은 주세하고 특수세 이런 개념.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관세법에는 환특법, 그리고 무역실무에서는 대외무역법, 외국관광법 이런 걸 새끼 과목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외로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하자니 짜증나고 막 이런 건데 저는 FTA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우선 이게 6문제거든요. 많이 나왔을 때 올해도 6문제 나왔고 근데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문제지만 요 책에 실제 그 책은 한 5분의 1?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책의 거의 7분의 1이에요. 그럼 7분의 1을 보고 6문제? 관세법보다 훨씬 더 전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그때그때 공부 안 하면 좀 이거를 이게 지금 급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 관세법이 급한데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가성비적인 면에서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12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가 끝나요. 12시간 강의면 한 4번 정도 하는 거죠. 4번 정도. 지금 하루에 3시간씩 강의하니까. 그래서
그 4번 정도면 끝난다라는 것은 하루에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여러 배 한번 훑어보는데도. 그럼 하루에 끝낼 수 있는데 6문제면 엄청 가성비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12월에 이렇게 할 거고, 요거는 뭐 이론 문제풀이를 따로 하지 않고 이론하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요, 그냥. 네, 그래서 따로따로 그렇게 안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은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는 보통 시험 직전에 합니다. 여기서 이 모의고사는 뭐 하는 거냐면 실전하고 똑같이 시험을 봐요.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보셔도 되고, 뭐 여의치 않으시면 문제를 받아서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9시 반에 땅 하고, 여기 말 그대로 채점, 뭐 이렇게 이렇게 감독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갖고, 똑같은 위치에서. 네,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푼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럼 그 감을 잃어버렸다고. 뭔지 아시죠? 오늘, 요번에 제 아들이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봤는데, 요즘에 중간고사 언제 본지 아세요? 중2 때 처음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2 때 중간고사를, 그때도 시험을 안 보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중2 때 봤는데, 꽤 학원에서는 잘 봤었는데, 망쳤어요. 그게 요즘에 등급을 A, B, C, D로 나눈다면서요. 저 때는 수음이 한가였는데, 어쨌든, 그게, D를 E야? E를 받았어요. 60 몇 점을 맞아가지고. 근데 딴 거는 다 90 몇 점인데. 그래서 왜 그러니?라고 했더니, 밀렸었대요. 근데, 아니야, 밀렸은 거 아닐 텐데. 그랬더니,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이 다음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4개에 들렸대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실제로 오랫동안 모의고사 이런 시험을 시간에 쫓겨서 해보지 않은 분은 그게 나타나요, 진짜.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그런 게 좀 심하신 분 있죠. 그래서 이걸 하시면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거 할 때 이제 이게 시간 배분, 이걸 1교시 80문제를 한 번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관세법을 80분 중에 몇 분 만에 풀까? 그게 시계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감이 와야 돼요. 그 정도의 개념이 돼야지 시간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8회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은 더 뭐 다른 걸 구하셔가지고 더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평소 때 문제풀이 하실 때도 시간을 제고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걸 잡냐면은, 관세법이 이게 그럼 80분이잖아요. 우선 10분은 뺍니다. 왜냐면 그 답안지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긴장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10분 빼고, 그럼 70분 남죠? 그럼 70분에서 자, 무용영어가 더 오래 봐야 될까요? 관세법이 더 오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오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 30분은 줘야죠. 40분은 줘야죠. 그렇죠? 그럼 남는 시간 뭐밖에 없어요?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관세법은 몇 번에 봐야 될까? 저는 보통 25분을 권장해요. 자, 그럼 25분 안에 80문제를 푼다? 40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딱 나오죠? 한 문제당 30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수가 없어야 돼. 바로 시험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저도 공부할 때 많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 짜증, 고민이 아니죠. 짜증을 좀 냈었어요. 이딴 거 해야 돼? 이딴 거 뭐지? 내가 실무할 때 이런 거 공부해서 이런 걸 왜 이따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전 합격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필요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꾸 술을 먹고 있는, 저녁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와요. 업체한테. 업체한테 갑자기 무슨 통관 이제 문의가 오는 거죠. 이 무역하는 분들은 되게 시간이 긴급한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때그때 전화를 해요. 그럼 저는 그걸 그때그때 받아줘요. 그래서 저하고 제일 오래된 20년 이상 거래한 어떤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은 20년 동안 한 번도 딴 데 갈 생각을, 되게 유혹이 많았대요. 옆에 친구분도 관세사가 있고, 막 어쨌든 되게 뭐 주변에 많은데, 왜 사장님 한번 물어봤어요. 왜 사장님 저한테 절 안 버리시고 계속 하시나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가격을 싸게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유는 하나래요. 당신은 언제나 전화를 바로 받아.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새벽 진짜 2시에도 받아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받는 전화는 좋지 않은 전화예요.
뭐가 어그러져고 난리난 전화인데 어쨌든 그래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전체 계획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관습법 기초이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관습법은요, 두 가지 법이 합쳐져 있는 법이거든요. 하나는 관습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이 종류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법 엄청난 세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세법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념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관습법은 절차법이기도 해요. 이 절차법이 뭐냐면은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통관이라는 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치겠죠. 그 과정마다 법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절차를 숙지해야지만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숙지하는 게 가장 기본 그 목적이고,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정리까지 해놓으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고고요. 아까 전에 프로스트 강이라고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나는 100점을 받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이 프로스트 강이 뭔가를 자꾸 궁금해하셔서 잠깐 프로스트 강의 어떤 계획표를 잡아드리면은 원래 관습법 공부할 때 그냥 쭉 공부할 거 아니에요. 쭉.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쭉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럼 여기저기에 이런 일을 할 때는 보고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일을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주 시험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뭐 그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하는 거죠. 관세법에 있는 모든 보고사항은 쫙 정리. 관세법에 있는 모든 허가사항 쫙 정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거를 좀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시험 문제 또 뭐가 많이 나올까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5일 안에 해야 돼. 이건 30일 안에 해야 돼. 이건 60일 안에 해야 돼. 이건 120일 안에 해야 돼. 그러면 많은 기한이 나와요. 그것도 순서대로 정리.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강도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관습법엔 또 금액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행지 대품은 얼마까지 면세? 800불로 이번 작년에 재작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달러와 엄청나게 많은 원화가 나와요. 그럼 그것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정리해 놓으면은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까지는 그런 거고 4번부터 8번은 말 그대로 좀 어떤 개념이냐면 100점을 맞기 위한 시험들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안 나오는 것들이고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플러스 반은 그냥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문제풀이의 기본은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풀 때 많은 사람들은 관세법 시험 문제니까 관세법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관세법 이 시험 문제는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관세법이라는 이 법을 객관식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시험들이 몇 개 있어요. 아주 짜잔하게 다 나온다면 한 10가지도 넘을걸요? 그래서 뭐 보세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보세사, 원산지 관리사 이런 게 다 관세법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무슨 무역에 관련된 모든 그쪽 강의를 다 관세사가 해요, 솔직히. 왜냐면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걸 다 통달하는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다 할 필요도 없고 이 시험하고 연관되는 관세사 1차 시험과 연관되는 좀 그런 것들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3가지 시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7급 관세직 관세법. 7급 관세법에 나오는데요. 이건 사지선답니다. 그리고 9급 관세직 관세법. 이것도 사지선다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사 1차. 요 3가지 법의 문제 유형이 가장 흡사하고 더 웃긴 건 서로 참조해요. 서로 참조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올해 나온 거 관세사하고 비슷하게 또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 나온 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순서가 난이도 순서입니다.
당연히 무역에 관련된, 관세법 관련된 객관식 시험 문제 이 세 개의 시험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그 실제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창피한데 관세직이 난이도가 더 높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지선다, 이건 오지선다. 그래서 조금 솔직히 창피해요. 좀 창피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 제가 그 뒤에 기출 문제를 그 세 가지만 딱 실어놨어요. 아실 거예요. 이거 더 어렵네.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차차 아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단원별로 문제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푸실 때, 당연히 이것도 열심히 푸셔야 돼요. 이것도 이거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말 그대로 모든 자격시험에서 기출 문제를 모르고 그냥 나는 뭐 시험 문제를 푼다는 건 진짜 바보예요. 이 넓은 어떤 파트에서 기출 문제라는 것은 공부할 방향을 정해줘요. 이딴 식으로 내는구나. 이런 식에서 이렇게 내네. 이걸 잡고 공부를 들어가지. 워낙 많은 파트에서 그걸 모르고 공부해? 그럼 너무 어려워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1차 시험뿐만 아니고 나중에 특히 2차 시험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아. 어떤 분들은 그건 한 번 나왔던 거니까 안 나오겠지? 아니요. 왜 나왔던 게 안 나와요? 또 나오지. 왜? 출제위원들은 별로 이 출제를 하기 싫어해요. 옛날처럼 명예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휴대폰 이렇게 빼앗겨가지고 막 이래요. 그럼 돈이라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돈도 별로 안 줘. 아무도. 그래서 막 출제를 부탁할 거면 아무도 안 해. 그러면은 어떤 분이 왔겠죠? 어떻게 해서? 근데 그분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실력도 없어. 근데 자꾸만 돈도 별로 안 줘? 그리고 내 시간을 빼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 거 참조를 하는 거지. 옛날 기출문제를 참조한 거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오히려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기가 새롭게 몰래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면 옛날 거 비슷하게. 그럼 왜? 쉬우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가 벌어진 모든 일은 정부가 시험 출제위원들한테 돈을 별로 적게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엔 돈을 적게 줘도 명예가 있었어요. 출제위원급이다 이러면은 명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로 그럼 파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만든 심화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이론하고 기초 문제만 풀 거고. 그 다음에 잠깐 뭐 OX 특강이라는 걸 해요. 이거는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도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플러스 특강하고 약간 비슷한데 뭐 금액적인 유형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어떤 유형별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계산 문제라든지 관세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냥 모의고사 말씀드렸죠. 실전 학습이라고.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 6월 이게 보통 9월에 해요. 한 달 강의로 이거는 이거 짧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1월, 12월 그리고 요거는 12월 이거 12시간 강의 그리고 OX도 이것도 얼마 안 해요. 이거는 한 9시간 강의 그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는 뭐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 실전으로 연습하고 저희는 풀이만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구성이 이렇고 뭐 더 이상의 커리큘럼은 솔직히 없어요. 예전에는 플러스 특강하고 이 OX 이게 없었는데 좀 보강이 된 것 뿐입니다.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거 제가 원래 이거를, 관세법 전체 구조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8번, 한 3번째 수업 정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당긴 거예요. 얼마나 수업 시간이 부족하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원래 저희의 계획은 일주일에 8번, 그리고 또 8번 해서 16번이잖아요. 근데 16번으로 절대로 못 끝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제 컨디션이 너무 좋아갖고 청산 유소가 돼가지고 다다닥 맞아 떨어지면 한 18번이 될 거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20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20 곱하기 3시간이니까 60시간 되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많이 하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예, 이건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수업에 한 번 빠지시면 되게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분강으로 이렇게 보충하시면 되는데, 그 보충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히려 여기 와서 듣는 게 낫지. 그리고 원래 공부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1차 기본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네 과목을 만약에 다 들으신다면 그걸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별 계획 없이 수업을 쫓아간다. 그럼 쫓아간다는 게 뭐예요? 더 잘 듣기 위해서 뭐 예복습을 좀 한다? 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수업에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안 세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전부 다 예복습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서 예복습을 이거는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회계는 당연히 예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회계 원리 다 들으셨죠? 네,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걸 안 듣고 오면은 멍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역영어도 조금 그래요. 무역영어는 영어로 예습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좀 말씀드리냐면 무역 실무를 좀 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글을 그냥 영어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어로 접하는 것보다 한글로 먼저 접해놓고, 이게 영어로 이렇구나, 이러면 되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영어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버리면 어려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무역 영어에 써있는 한글 파트를 좀 읽어 오시든가, 아니면 그것도 난 좀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서점에 가보셔서 무역이라는 그 파트를 가보시면 무역에 관련된 진짜 재밌고 쉽고 편하게 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난 진짜 이쪽하고 전혀 문외한으로서 무역을 전혀 모르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거 하나 보세요. 아무거나. 그래서 한 300페이지 단행본으로도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만화로 보는 무역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별의별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게 흐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의 용어를 알 수 있어요. 무역 쪽 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거는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는 거야. 이러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용어를 싹 다 아니까 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두 가지를 예복습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국세하고 이제 관세법이잖아요. 관세법은 제가 예습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 두 가지 예습하면 관세법 예습할 시간이 없어. 관세법은 복습만 하세요. 근데 복습은 뭐로? 도식화로만 하세요. 따고 필요 없어요. 도식화만 머릿속에 넣는다, 무조건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국세도 뭐 예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국세는 정리? 그냥 공부하고 나서 정리 정도. 예, 그럼 이제 대충 감 잡으셨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것만 하셔도 어마어마하게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쫓아오시고요. 그리고 또 이 생각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쫓아오는 게 나는 더 빨리 공부하고 싶어서 막 빨리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느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수업 듣지 않고 관세법을 2달 만에 이것만 혼자 끝내. 아무도 못 끝내요. 수업을 들으니까 끝내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한 개만 한 게 아니고 4개를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하세요. 더 욕심내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기초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마쳤고요. 자, 이제 실제로 관세법 구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세법 구조도는 관세법 구조는 벌써부터 이런 걸 하나라고 싶으신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관세법 이제 공부하시는데 대충 관세법의 구조가 어떤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이걸 가장 먼저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아까 전에 이것도 했던 말인데 결국 2차를 붙여야지 관세 산 거예요. 1차 붙어서 아무 소용 없어요. 어느 학교는 1차 붙으면 장학금 준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별 상관 없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러려면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내부를 보게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2차를 붙어야 되니까. 그럼 2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관세법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파트가 전체에서 어디 파트지? 이게 감이 와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무리인 걸 알면서도 맨 처음에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냥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자, 우선 총칙이라고 공부하실 건데요. 자, 총칙은 모든 법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럼 총칙은 그냥 어떤 내용들이 보통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생긴 이유가 뭐야? 목적. 그게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법 1조에는 이 법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아시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이유로 생겨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용어의 정의예요. 당연히 모든 법에는 이 법에만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시험 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징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에서는 이렇게 약간 워밍업식으로 이런 걸 하는구나. 근데 요거를 별로 큰 내용적으로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오히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여러분이 기초 이론이 좀 없으셔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걸로 공부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관세법으로 이렇게 공부가 들어가는데요. 우선 관세법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그래서 이게 두 파트로 나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말이 슬슬 나왔던 거예요. 관세법 두 개로 쪼개자.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과세를 위한 법입니다. 모든 세법의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찍소리 못하게 돈을 빼앗을까요? 그게 바로 과세예요. 세금을 과하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완벽해야지만 국민들이 끽소리 못하고 내겠죠. 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모든 과세법, 세법이라고 해도 모든 기본 세법은 구조가 똑같아요. 당연히 안에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관세법 이걸 잘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부하기도 편해요. 모든 세법을 공부하기 편해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어떤 분이 나는 30패스했어 이런 분도 있잖아요.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죠. 하나 하기도 힘든데 세 개를 어떻게 해. 근데 공부를 한번 해본 사람은, 고시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그게 대단은 하지만 아주 대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져. 왜 그럴까요? 그게 그거거든. 한 개를 정복해 놓으면 이게 조금만 달라지는 것만 체크하면은 쉽게 다른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처음 뭘 한다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공부한다는 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체계가 완벽해야 된다 그랬죠. 그 체계의 기본 룰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맨 처음에는 뭐가 돼 있어야지 이게 아주 기초가 튼튼해지냐면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성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성립돼야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럼 채권자는 국가, 채무자는 세금 낼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 성립을 이론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증거 서류로 남겨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종이 쪽지에 적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부가라고 합니다, 부가. 근데 부가는 결국 종이 쪽지에 적는 건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은 내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뭘 가해지는 거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너 내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지금의 모든 세금 체계는요 자기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내가 냈는데 내 스스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모하게 국가가 그걸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거를 신고 납부 체계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로리 같은 전문 자격사가 있는 이유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스스로 해. 본인들이 근데 전문가가 아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무, 회계, 관세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게 해가지고 근데 모르니까 전문가를 해. 그래서 부가를 지금 대표적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스스로 하게 합니다. 너 스스로 확정지어. 그러면 국가는 뭐 하는 거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만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그럼 국가는 할 일이 훅 줄어들잖아요. 아주 머리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존재 이유니까. 그렇죠? 그다음 부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증거가 남았죠? 스스로 한 거를 그럼 얘가 스스로 한 거를 맞네? 틀린 거 없네? 라고 세관에서 국가에서 확정시켜줘요. 자,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확정됐으니까 실제로 돈을 빼앗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징수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확정된 거니까 이제 빼는 거죠. 근데 빼앗으려면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여기 잠깐 나와 있네요. 임의징수, 강제징수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임의징수는 아주 말 잘 듣는 사람들이죠. 확정되면 알아서 쟤들이 알아서 내주네. 그리고 당연히 법으로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알아서 잘 내줘. 근데 가끔 개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말 그대로 어떻게 빼앗아야 될 거냐? 그럼 빼앗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게. 그래서 그게 징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엔 뭐가 될까요? 다 냈으니까 너의 납세 의무는 소멸됐어. 이렇게 네 가지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를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은 게 관세법의 과세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고 너무나 심플하고 저는 멋져요. 멋지게 보여요. 이 법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분명히 원칙은 뭐뭐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 한마디 단어로 모든 게 지켜지고 원칙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맨날 그 영문으로 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예외 없는 규칙이 어디 있어? 있을 수밖에 없지. 그게 사회생활인데. 그래서 법도 마찬가지로 원칙 만들어 놓고 예외를 만들어요. 또 그거에 또 예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맨날 그렇다 보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죠.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를 요 파트에서 말해주면은 바로바로 알 텐데 파트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거를 저쪽에서 말해줘요. 그럼 여기서 막 10몇 조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 저쪽 300몇 조에서 그거를 결국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좀 의문점으로 남죠. 근데 나중에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짜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게 테트리스가 맞춰지는 느낌? 이 개념으로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희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의외로 내가 법에 맞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차차 공부하시면서 당연히 제 강의도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뒤에 걸 막 끌어와요. 근데 그걸 한도 끝도 없이 다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도가 안 나가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그때 제일 잘 알아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못 알아들으신 분은 계속 의문으로 갖고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짜증난다고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길었네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진짜 과세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볼게요. 예, 잠깐 쉬을게요.